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한 5일 정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빨리 뵙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두 개씩 실수하는 사람들, 그리고 시간이 여전히 줄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긴급 처방을 갖고 왔습니다. 지금 다들 모의고사 풀이를 하거나 엔제 풀이를 하고 계실 텐데, 제가 그거를 맹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하면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거 대비 결과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노력한 만큼, 아니 노력한 그 이상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비법들, 정말 사실 옆에서 이제 툭 건드려주면 여러분들이 확 잘하게 될 텐데, 그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영상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코칭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 아마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향후 영상 업로드 일정 안내 한번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만간에 적중 예상 지문, 독서와 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은 제가 영상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부담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방향성 같은 건 짚어드릴 테니까, 또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아마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판 국어 정리 비법들, 이런 거 비롯해서 수능이 끝나면 수능 정리해드리고 12월 첫째 주부터 여러 수험 꿀팁 그리고 정식 컨설팅 정보들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업로드 주기는 수능까지는 5일 단위로 진행을 하고요. 수능이 끝나면 좀 더 이제 텀을 줄이려고 합니다. 수능 전까지도 제가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실 여러분 실수를 줄이거나 시간 부족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수업을 듣더라도 이게 해결이 잘 안 된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제가 영상으로 이 방법을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 실천하는데 훨씬 더 어렵다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많은 각오가 필요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한계를 시험해야 될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계획이니까 이후의 영상을 보실 분들은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법은 꽤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심을 하시고 뒤에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사설 모의고사, 그리고 학원 자료들, 그리고 엔제 문제집, 혹은 기출문제집 정도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의 준비가 되신 분들만 뒤로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먼저 여러분, 공부할 때는 목적성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맹목적인 공부로 흐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뭔가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긴 한데 이걸 왜 했는지, 그리고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는 상태로 공부를 하면 남은 기간 동안 경쟁자를 이긴다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목적성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오늘 영상의 주제는 실수를 줄이고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한 거니까 목적성, 이 두 가지 목적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가 내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 단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매일매일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여러분 혼자서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로, 실수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럼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수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이 실수가 눈에 명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떨 때는 실수를 하고요. 어떨 때는 실수가 있고, 어떨 때는 실수가 안 나오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목적성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목적성을 명확히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수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틀린 문제 데이터 있죠. 실수해서 틀린 문제 데이터. 실수해서 틀린 문제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실수해서 틀린 문제 데이터가 많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남은 기간에 실수를 반드시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동안 실수해서 틀린 데이터가 없으면, 그걸 확보하지 못하면 남은 기간 동안 실수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실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 모든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노력을 찔끔찔끔 해서는 결코 발전이 없어요. 실수를 해결하려면 데이터가 찔끔찔끔 쌓이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확 실수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이 실수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는 문제를 풀고 바로 뭘 해요? 채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문제를 풀었어요. 답이 너무 궁금합니다. 채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답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문제를 풉니다. 다시 채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방법도 좋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대로 해오셨잖아요. 이 방법의 문제점은 뭐냐면 나의 실수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채점하고 해설지를 봐버리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한 것에 대한 성찰이라든지 나의 사고 과정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가 있다. 모의고사를 1회분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고 1회분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하고 이런 방식보다는, 물론 목적성에 따라서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여러분이 실수를 줄이고 실수로 인한 시간 단축을 하고 싶으시다면 모의고사를 하나 풀고 채점하고 정리하지 마시고요. 모의고사를 한 2, 3회분 정도를 모은 다음에 이 기출문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2, 3회분 정도를 모은 다음에, 왜냐면 제가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데이터 만들 거예요. 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니까 좀 더 많다면 더 좋고요. 이거를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몰아서 푸세요. 다시 뭐라고? 최대한 단기간에 짧은 시간에 몰아서 푸시는 겁니다. 몰아서 풀기. 자, 짧은 시간 안에 몰아서 풀면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의 실력으로 점수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점수를 받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게 되겠죠.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3회분 풀었다고 치시면 1회에서 틀리는 내용하고 2회에서 틀리는 내용하고 3회에서 틀리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게 있을 거예요. 겹치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대한 단기간에 몰아서 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수에 대한 사고 회로는 1회를 풀 때도 똑같고 2회를 풀 때도 똑같고 3회를 풀 때도 똑같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 문제 데이터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단기간에 몰아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게 뭔가를 체크하기 위한 거니까 몰아서 푸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지금 이렇게 실수 데이터를 얻고 나면 절반 정도는 끝난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귀중한 데이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꼭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건 내가 틀린 문제, 내가 실수한 문제를 반복해서 보는 걸 주저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틀린 걸 보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을 넘지 못하면 그 너머의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을 뛰어넘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실수한 문제들을 유형별로 나눠야 돼요. 영역별로 나눠야 돼요. 예를 들어서 독서에서 보기 문제를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이 보기 문제를 실수한 원인 분석을 하신 다음에 해결책도 같이 써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해결책을 썼죠. 이제 해결책을 쓴 다음에 바로 해설지 보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요. 원인 분석하고 해결책을 썼으면 이 모의고사 이제 덮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풀어나가세요. 단위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텀은
3일 텀을 정해도 좋고 뭐 일주일 텀을 정해도 좋고 그 텀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되 어쨌든 이렇게 짧은 텀으로 문제를 풀고 원인 분석과 해결책만 한 상태로 덮어요. 정답이 기억나선 안 돼요. 그냥 최대한 채점만 하고 대충 원인 분석하고 해결책 찾아낸 다음에 덮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문제를 푸세요. 그러면 새로운 문제를 풀 때 이 원인 분석과 해결책 너무 자세히 쓸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정도만 하면 돼요. 어차피 꼼꼼히 해봤자 그게 한 번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충이라면 좀 그렇고 좀 가볍게 크게 이번에는 요 정도만 고쳐보자. 이번에는 요 정도만 고쳐보자. 이번에는 뭐 문제 발문을 제대로 읽자. 혹은 뭐 이번에는 선택지에 뭐 어떤 사고 과정을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걸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 모의고사도 짧은 텀으로 풀되 이 해결책을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유형 분류하고 원인 분석하고 해결책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건 3일 텀으로 3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자, 3일 텀으로 진행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3일 동안 3회분의 모의고사를 만약 푼다. 그리고 3일 동안 또 다른 3회분의 모의고사를 푼다. 자, 그러고 나서 자, 다음 주에 뭐냐면 지금 이제 자,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가 됐는데 요때 풀었던 3회분 모의고사 있죠. 이걸 다시 이때 풀어보는 거예요. 뭐 가능하다면 좀 새로 풀어보는 게 좋은데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모의고사 시험지 위에다가 여러분이 정답을 체크하고 푼 흔적을 남겨버리면 다시 풀 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꿀팁을 알려드리면 모의고사 용지 위에다가 표시하지 마시고 연습장에다가 여러분이 사고과정 적고 정답 표시하시고 해서 반복해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 전주에 3회분 풀었던 거를 총 3일 후에 다시 풀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이상한 거는 여러분이 3일 전에 분명히 풀고 채점하고 분석도 한 건데 틀린 게 또 틀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실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지점은 여러분이 처절하게 분석하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텀 3일 때 풀었던 모의고사를 그 다음 주에 푸시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이 비교를 하실 때는 지금 이렇게도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주차에 서로 다른 3회분끼리의 그 결과를 놓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주에 같은 모의고사를 그 다음 주에 풀었을 때 결과와 그 전의 결과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벌써 2주 정도 안에 총 6회분의 모의고사를 가정했을 때 총 6회분의 모의고사에서 내 실수를 비교적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능까지 그래도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두 세트, 그러니까 두 텀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단위인데 두 단위를 반복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총 12회분의 데이터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고 거기서 내 실수가 무엇인지 비교적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2회분 정도, 뭐 굳이 모의고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떤 일정량을 정하시되 텀을 나눠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내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게 뭔지를 체크해서 그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반복해 놓으면 여러분이 실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좀 새벽이라서 제가 좀 말이 좀 버퍼링이 걸리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우리 현장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따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거의 다 설명을 하긴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의 목적성, 최종 목적성은 정답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를 숙달해서 반복 숙달해서 자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동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여러 사고 과정을 거치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사고 과정을 뺀다거나 사례를 건너뛴다거나 이런 식으로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하는데요. 아니면 속독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게 실질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진짜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여러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고른 답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머뭇머뭇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실수하는 부분을 숙달하고 자동화를 시킨다면 자연스럽게 시간은 줄어들 테니까 너무 억지로 뭔가를 줄여서 뭔가를 빼서 시간 단축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수를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무는 한 번 풀고 채점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2, 3회를 누적했다가 몰아서 풀고 채점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건 진짜 꿀팁 중에 꿀팁인데 실무를 풀 당시의 상황과 컨디션도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 놓으시고 그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여러분이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치동 빅마우스가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꿀팁들을 방출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이 전략을 숙지하셔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좋은 결과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